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우리 이제 8월 마지막 일이죠. 예, 오늘 진도 다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론하고 문제는 중요 문제 그 대표 유형 중심으로 쭉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235페이지죠. 주택 건설 여기 맞죠? 예, 주택법의 건설. 자, 건설이면 크게 세 파트죠. 주택 건설, 사업 주체, 그리고 주택 건설 자금 조달, 주택 상환 사채, 그리고 주택 건설 절차. 이 세 파트 뭐 다 하나씩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 주체부터 볼까요? 예,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라 그러죠. 네, 사업체. 여기는 뭐 공공 사업 주체, 민간 사업 주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눠요. 등록 사업자하고 비등록 사업자로 나눠요. 자, 주택법이 한 주택 건설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해요? 등록은 국장한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등록합니까? 등록은 연간 20%.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자료예요. 연간 20%. 연간, 여러분 연간 20%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다.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지 조성은 연간이에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등록하면 등록사업자예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는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는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누구겠어요? 국가와 지자체겠죠. 그리고 행정청. 그리고 또 누구요? LH,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들을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등록 안 해도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 우리는 거기를 뭐라 그래요? 공익법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이런 데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 등록합니까? 등록 안 해도 됩니까?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주택조합은 어떨 때 등록 안 해도 돼요. 등록 안 해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으니까 이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위해서 사원 아파트 지어줄 수 있죠. 회사 사장을 뭐라 그래요? 고용자. 고용자도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고용자도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붙인다면, 그러면 주택조합은 반드시 그러면 등록사업자와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요. 하면 같이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용자는 아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면 등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여기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공동사업 주체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우리의 주택조합에는 무슨 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근데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같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이나 이런 데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문제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235페이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나요?
원래는 공동주택은 20세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요? 30세대 이상일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연간 25,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을 하거나 연간 1만 제곱 이상의 대주택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받아줄까요? 저 앞으로 1년 동안 예, 주택 25 이상 질 겁니다. 등록시켜주세요. 그러면 국장이고 또 국장이 그래 콜 그럴까요?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이 필요하겠죠. 예, 기준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어요?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될까요?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무실도 있어야죠. 근데 면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 장비를 갖추는 면적만 있으면 돼요. 사무실은. 근데 자본금은 얼마 있어야 돼요? 예, 얼마? 자본금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 사업자가 일부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3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3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개인인 경우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 인력도 있어야죠. 기술 인력. 만약에 주택 건설 사업한다 그러면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한다 그러면 토목 분야 기술인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기술 인력도 예, 사무실도 갖춰야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2번에 보니까 주택건 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이다 그랬죠.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얼마? 6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일반인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근데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그다음 등록이 말소되고 자, 우리 등록 말소 있나요? 등록 말소. 자,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있죠. 자, 이 등록 사업자는 이런 사람들은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 결격은 우리가 뭐 결격 그러면 우리 조합에서 많이 했잖아요. 임원의 결격 사유 그죠? 그래서 뭐 제한 능력자라든지 파산자라든지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결격 받죠. 근데 우리 예, 주택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격 사유가 똑같은데 근데 주택법에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등록이 말소됐어. 뭐 잘못했으니까 말소됐겠죠. 말소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몇 년.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몇 년요? 2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사업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랬죠? 3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사업자 될 수 없다. 그럼 2년 지나면 등록사업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예, 3번이 답이고 4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 변경이 있어.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해야죠. 등록된 사항 변경할 때는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예, 신고하는데 몇 일 이내 하냐면 30일 이내 국장한테 신고한다. 그리고 또 우리 법에서는 예, 등록사업자의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예,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뭔가 잘못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등록 말소 영업 정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전에 예,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항상 전에는 계속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처분 전의 행위까지는 항상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행위는 계속 할 수 있다. 이건 어디든 우리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전에까지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는 이런 말소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어도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등록사업자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여기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분류만 좀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사업 주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 자, 우리 주택조합은 여기 이론 한번 쭉 한번 중요한 사항 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에는 몇 가지 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또 직장주택조합,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오늘 컨디션이 다 좋아 보여요. 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뭐 하기 위해 설립한 거예요? 이들이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려고, 그죠? 땅 사서 주택 짓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다는 말은 건설한다는 이야기예요.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서, 분양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어요. 직장은 두 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제가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마련하기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뭐 한다고요? 인가 받는다. 근데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여기는 인가가 아니라. 그리고 리모델링은 뭐예요? 리모델링은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건가요? 있는 주택,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시간 지나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도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다. 마련한다는 말은 건설한다는 이야기예요.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아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설립 인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조합원은 몇 명 모집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합원 수, 조합원 자격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데 건설 예정 세대 수가 30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돼요. 이 건설 예정 세대 수가 300세대다 그러면 그 건설 예정 세대 수, 지역이나 직장 똑같아요. 주민이나 근로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얼마?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면 300세대면 150명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건설 예정 세대 수 50%.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명 이상란 말은 최소 조합원이다. 만약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가 3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은 50% 이상이면 15명이지만 이때는 15명이 아니라 몇 명요?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20명이라는 것은 최소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건설 예정 세대 수 50%. 그러면 300세대면 조합원은 150명 이상을 모집해야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50명 이상 모집이 돼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모집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자여야 돼요. 조합원은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그러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되나요? 자, 어떤 사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조합원 될 수 없어요.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150명 이상을 모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여 이렇게 소유한 세대주인자. 그러면 이런 사람 모집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자, 지역과 직장이 주택을 마련한단 말은 이들이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게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대지 수익권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사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인가 신청할 때 요 첨부 서류 제출하래. 자, 여기 있는 지으려고 하는 땅에 대한 몇 % 이상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란 말은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가해줘요. 인가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 조합으로서. 그러면 80% 이상의 사용권과 플러스 여기는 인가 신청할 때 80% 이상의 사용권과 이게 사용 승낙서예요. 그리고 플러스 몇 % 이상의 수익권 확보라는 거예요.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라. 예전에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인가를 신청해라.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첨부될 서류가 지역이나 직장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인가 요건이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이런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와 15% 이상의 대지 수익권 확보해야 되나요? 리모델링은? 아니죠. 있는 주택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가 뭐예요? 여기는 리모델링이란 것은 기능 향상 노후 억제에서 디션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인가 신청할 때는 경관 연수 증명 서류 몇 년 지났는지 디션은 몇 년이 지나야 돼? 10년, 증축은 15년. 이 경관 연수 증명 서류하고 그리고 플러스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첨부될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될 요건이고 마련할 때는 이게 첨부될 요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 이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지만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해요. 그런데 이때도 조합은 모집할 거 아니에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이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이때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더라. 무주택자만.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은 무주택자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한 해 수요한 자 조합원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마련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되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이때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 아까 있는 예정 세대수 50% 이상 최소 조합원 20연. 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죠. 자, 그러면 조합이 이렇게 해서 모집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뭐 인가 받았으면 이제 사업 주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사업 주체가 됐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을 하면 건축 허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 몇 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잘 봐봐요. 지역과 직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데 이제 문제는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서 중축인데 세대수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뭐 백사동 하나 더 지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된다. 그럴 때는 그때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는 이 건설하는 것과 똑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은 그때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리모델링을 허가받는다 그런 거예요. 리모델링은 승인받을 수도 있고 허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고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을 때는 리모델링을 허가받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2년 내 이렇게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라. 자, 요 규정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죠. 자, 우리 추가 모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 모집은 방금 전에 이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 주택건설 예정세 세대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추가 모집을 승인받으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추가 모집을 승인해주면 이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승인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일단 1차 조합원 150명 해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조합원을 또 여기에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해요. 추가 모집. 근데 추가 모집할 때 이때 이제 조합원의 자격의 판단 기준을 잘 보셔야 돼. 추가 모집할 때도 조합원은 아까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의 판단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저 자격을 판단할 것이냐. 추가 모집을 승인함 받은 시점이, 즉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2022년 2월이에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시점이 2021년 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시점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때 조합 설립 인가 당시 때는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다 팔아가지고 추가 모집 시점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 모집할 때 그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추가 모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제를 기준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자격 여부를 이걸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 추가 모집하려면 추가 모집에 대한 변경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가 받은 사람 변경할 때 인가 받으니까. 그럼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즉 추가 모집에 대한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라.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모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에 대한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럼 조합이 이렇게 설립됐어. 자, 이제 이렇게 조합 설립됐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총회잖아.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우리 정비법에서도 그랬죠. 총회 의사결정할 때 몇 %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데 정비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게 있었죠. 혹시 뭐가 정비법에서는 무엇을 의결할 때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요? 예, 그래요. 자, 창사 관비. 그래서 창립총회라든지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지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지 정비 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했어요. 정비법에서 창사 관비 그랬죠. 자, 여기서도요. 저 주택조합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세요.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걸 다 뭐 암기하지는 할 필요 없이 딱 느낌상 중요한 것 같다. 뭐 창립총회라든지 또 예,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요, 예, 이 조합이 이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은 그냥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개발법에 정비법에 조합이 아니에요. 우리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관을 작성하는데 여기는 이제 권리 능력 없는 그냥 사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관이 아니라 예, 민간 사업자가 작성하는 약정서를 규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조합 규약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규약을 변경한다든지 또 임원에 관한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돈 빌리는 거, 조합 해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고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오, 그렇구나.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잘 볼 것은 조합원 모집이에요. 그러면 조합원이 이런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모집할 때는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시정구청장한테 모집 신고를 하고 예, 신고해서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땅 사서 하는데 이 땅 사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가 신청할 때도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수익권 확보해서 인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집 신고할 때도 신고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모집 신고할 때는 이 땅에 대한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집 신고할 때는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신고하고 그래서 공개 모집에서 모집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50이 아니라 인가 신청할 때는 더 노력해야지.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모집 신고할 때는 50%,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80 플러스 15%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 신고할 때는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그리고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하라고요? 선착순요 아니면 공개 모집이요? 공개 모집. 우리 현대나 삼성이 여러분 입주자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하는 것처럼 공개 모집합니다.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어. 재모집. 그냥 쉽게 미분양 됐다는 이야기죠. 재모집되거나 충원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우리 현대나 삼성이 그러잖아요. 모집했는데 미분양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회사 보유분 특별 매각 그래서 막 프랑카드 붙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반 모집할 때 하는 것처럼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제 A, B, C가 가입할 거 아니에요. 가입 계약서 작성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조합 가입할 거 아니에요. 모집 주시하고 가입 계약서 작성하죠. 근데 돌아가는 꼴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가. 그러면 탈퇴할 수 있을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탈퇴했으면 들어가는데 모집하면 여러분 가입비도 내고 막 그래야 돼요. 돈 많이 내야 돼요. 자, 운영하려면. 그러면 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돌려주니까 문제지. 자, 그래서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실질적으로 가입할 때 이 가입 계약서 작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이 모집 주체는 그 가입 계약서에 대해서 가입 신청자에게 충분하게 계약서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주고, 설명이 됐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계약서도 교부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모집 주체도 계약서 사본을 일정 기간은 보관해야 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몇 년간 보관하라고요? 5년간은 보관해야 된다. 가입 모집자는 가입 계약서를 5년간은 보관해야 된다. 이런 숫자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분쟁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사업 종결, 해산 이런 것들도 만들어놨어요. 자, 보시면 아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잖아요. 모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그죠? 인가 받을 때 이런 요건이 필요했는데 모집 신고하고 2년이 될 때까지 이런 인가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가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모집 신고하고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2년 될 때까지 이런 요건이 갖춰줘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줄 텐데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가입 신청자들이 있잖아요. 가입 신청자들이 이들이 총회를 열어서 사업을 쪽낼 수 있습니다. 쪽내는 건 뭐라고 해요?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모집 신고하고 몇 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요. 인가를 2년이 될 때까지 인가를 못 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사업 종결할 수 있어요. 총회 개최하고 이때는 신청자 여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숫자는 2년입니다. 자, 그다음 사업 종결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요 땅에 대한 그냥 사용권만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내주거든요.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대지 소유권 조합이 설립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지 소유권 확보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인가 신청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아요.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해주고 싶어. 근데 이게 대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인가받고 아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이었고 자, 인가되고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도 어떻게 한다? 이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조합 총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회를 열어서 설립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년은 뭐라고요? 조합 해산이란 이야기예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총회 열어서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 해산은 3년, 그리고 사업 종결은 몇 년? 2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의 주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 정도 포인트 잘 잡아서 하시고, 예,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237페이지 대표형 주택조합입니다.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경관연수 증명 서류하고 동의서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경관연수야 디수는 10년, 증축은 20년, 15년. 자, 그러면 동의는 얼마나 돼야 돼요? 동의는. 자, 동의는 우리 재건축에서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이제 시간 지나면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줄일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야. 이거 드러내고 새 건물 지어야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뭘 해요? 재건축을 하죠. 드러내고 다시 새 건축 조합 설립해서 재건축하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정비법에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이 주택단지 전체를 재건축할 거예요. 그럴 때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재건축 설립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 얼마? 필요 충분 조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별 필요 조건, 동별 101동, 102동, 103동 동별 얼마? 동별 이게 필요 조건이잖아요.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로 이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전체 얼마?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죠? 75% 동의 얻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면적 4분의 3. 그러면 토지 면적은 대지권 비율이니까 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재건축은 75%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리모델링 해야겠어. 아직 뭐 재건축 단계는 아니고 그 전에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근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의 차이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은 전체가 리모델링 되지 103동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103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3동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이때는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때는 이 103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03동을 리모델링 할 때. 근데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여기서 또 재건축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얼마? 과반수. 똑같이 재건축처럼 과반수. 그런데 전체가 다르죠. 전체는 동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여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면 67%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어렵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재건축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3분의 2면 67% 이상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훨씬 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때는 요만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서를 첨부해줘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4분의 3, 그리고 리모델링은 3분의 2 이렇게 구분하셔야. 재건축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정비법에 있는 것과 주택법.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를 보시면, 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나왔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동별 전체가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별 얼마요? 과반수. 그리고 전체는 얼마? 3분의 2. 그래서 전체 구분수자 의결권 각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각 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이게 인가 요건이에요.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라.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2번 직장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결혼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예,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 아까 추가 모집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변경, 추가 모집하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그죠?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사용검사일까지 아니라 사용검사면 나중에 동사 다 끝났을 때 사용검사 받는 건데 그때 뭐 사후 분양도 아니고 그죠? 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한다.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적 면적이 6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지역에 거주한 세대 주인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뭐 지역주택조합인지 직장주택조합인지 말해줘야 되는데 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가정하고 마련하게 조합을 설립할 때 그때 어떤 사람 조합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민이니까 지역주택조합인데 어떤 사람이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 수연 세대주인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60제곱미터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이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 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조합원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 자격이 없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다음 4번. 예, 조합원 추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의 충족 여부는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추가 모집 시점을 기준으로 이 자격을 판단한다고요?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A 두 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기준한다. 그 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예, 5번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예, 첨부해야 될 요건이 뭐라고요? 땅 사서 해야 되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몇 % 이상의 사용권은 80% 이상의 사용권과 플러스 예, 몇 % 이상의 소유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모집 신고할 때는 50% 사용권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80%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 요건과 신고 요건을 구분하셔요. 자, 그러면 예, 5번 맞습니까? 5번 맞죠? 자, 그래서 인가 받으려면 80% 이상의 사용권과 그리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합에 관련된 사항들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거기에 대표 유형. 자, 주택조합입니다.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서류와 지역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마련하기 위해서 증명 서류와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나요? 80 플러스 15. 자, 그 다음에 2번 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임원의 결격 사유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조합 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임원의 결격 사유. 우리 개발법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는 몇 개였어요? 개발법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는 4개였죠. 도시개발법. 우리 4개는 다 알고 있잖아요. 4개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또 파산자,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나와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효성 받고 반성 중인 사람. 이 결격은 4개 하잖아요. 어디든 다 공통 결격이에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도시개발법.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이 4가지에다 플러스 하나 추가하죠. 도시정비법에서는 이 결격 사유가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이거? 정비법에서는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비법은 이 4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잖아요.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4가지에다가 4 플러스 3가 나오네. 3가지가 추가된다. 이게 주택조합. 자, 요약집 한번 찾아보세요. 요약집 몇 페이지 있어요? 혹시 요약집? 3가지가. 4 플러스 7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기억번 뭐예요? 정비법이 임원의 결격수가 제일 세요. 자, 여기도 선고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대. 좀 너무 심한 거죠. 여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조합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그래서 판결이 있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택법에만 있는 거예요. 주택 페이지 몇 페이지의 요약집? 274? 214페이지? 예, 213페이지? 예, 그래서 213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예, 자격 정지되가 자기 상실된 사람. 그리고 또 7번째가 뭐예요? 2번째가 예,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그죠?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임원이 되면 안 돼요. 또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 대행사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특징이 다른 데서는 선고유예는 제도 아닌데 여기서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이건 주택법에만 나와요. 주택법에만. 그래서 4개는 어디든 기본에다가 정비법은 하나 추가해 주택법에서는 4 플러스 3.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 7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2번 지문이죠. 2번에 보니까 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이 사람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법에서 안 되는 것이 다른 데서는 임원 돼요. 자, 주택법의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죠. 자, 맞고. 그다음에 4번, 3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의 과정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원래는 이제 충원 사유가 탈퇴로 인해서 50% 미만이 됐다거나 또 하나는 원래는 예, 조합 설립할 때는 300세대 조합 모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 버렸어.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그 변경된 예정 세대 수 50% 미만이어도 충원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서 변경된 예정 세대 수 50%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예, 4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조합 해산인지 신청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조합 설립 인가되면 몇 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고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조합이 설립됐는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일단 총회 열어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은 3년, 신청은 2년.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3년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내에 신청해야 되죠? 2년 내에 신청한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5번은 뭐 그냥 읽어보시고 인가받았으면 인가대장 적고 신청서 발급해줘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주택조합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10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0번 10번에 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났는데요. 1번을 거기 수정하셔야 돼. 1번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게 문장이 틀리게 되려면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무조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단 누구는 공동으로 할 수 없냐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틀린 거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 앞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야
틀린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2번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 주택조합은 국장이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공동으로 할 때는 아까 등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비등록사업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조합은 추가 모집할 때 자격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다음 4번, 5번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자, 우리 주택조합 발기인이 모집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이제 조합원 모집해서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인가를 못 받으면 가입 신청자 총회 열어서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업 종결은 몇 년이에요? 조합 설립 사업 종결은 2년이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이런 요건이 안 갖춰지면 인가를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인가 못 받으면 가입 신청자가 총회 열어서 사업 종결할 수 있어요. 사업 종결은 2년. 자,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됐으면 이거 대지 수익권 다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몇 년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총회 열어서 조합 해산할 수 있다고요. 해산은 3년. 그래서 사업 종결은 2년, 조합 해산은 3년. 이런 숫자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사업 종결이니까 그게 3년이 아니라 몇 년요? 2년. 5번은 조합 설립 인가됐습니다. 근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았어요?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총회 열어서 주택조합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종결 해산 이것들 최근 들어 개정돼서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이것들 꼭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13번 맨 위에 13번. 우리 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이 조합 신규 가입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과 직장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이 지역과 직장은 인가 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가 안 돼요. 이 사람들 실체가 없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이 이제 사업 주체가 돼서 땅 사서 이렇게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지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모델링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재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지 이전이 가능하지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충원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원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 가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있는 13번이 충원 사유가 우리 보면은 5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 충원 사유를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신규 가입 교체할 수 있습니까? 1번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 어때요?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교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됐대. 자, 무자격자면 어떤 사람이 아까 조합원이 됐다고 했어요? 무주택자나 85 한 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사망, 무자격자로 판명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을 승인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조합은 아까 조합은 이 건설 예정 세대수 몇 % 이상 해야 된다고 했어요? 50%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됐어. 그런데 이제 조합이 됐던 자가 탈퇴했어. 탈퇴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충원할 수 있나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탈퇴가 돼서 이 건설 예정 세대수 50% 아까 조합은 50% 이상 해야 됐으니까 탈퇴로 인해서 이 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일 때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퇴가 되더라도 그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충원 사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탈퇴 그러면 사망은 어때요? 사망했을 때도 그러면 50% 미만일 때만 충원시킬 수 있나요? 사망은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면 충원은 무조건 조건 없이 충원하는데 탈퇴는 50% 미만일 때만 충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합니다. 4번은 60%가 된 경우 이러면 안 돼요. 60% 유지하고 있으면 탈퇴해도 충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또 5번도 마찬가지로 원래 건설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그러면 그
변경된 예정 세대수 몇 퍼센트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다고요? 50%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다. 사업계획 시행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로 변경돼서 변경된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 부분들 충원 사유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체 사유 하나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원래는 이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신고가 교체가 안 돼요. 조합은 이제 양도가 안 돼. 근데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어요. 물론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가 양도, 징역, 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가능하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만 더 추가하시 바랍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살짝 메모 하나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교체에 대한 사유 보시고요. 자, 그러면 주택조합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주택 상환사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건설 절차를 봤고요. 이제 주택 상환사채. 자, 주택 상환사채도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주택 상환사채. 주택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뭘로 주는 거예요? 주택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LH입니다.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사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주택조합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가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자체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LH와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권자를 기억하셔야 돼. LH와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때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영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돼야 됩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 등록사업자가 현대나 삼성이잖아요. 아까 연간 25,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할 때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발행할 때는 이런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LH와 받을 필요 없지만 자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어떨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자 일단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법인이어야 돼. 개인은 안 되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5억 원 이상 있어야 돼. 아까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예요? 3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등록사업자가 됐어. 그러면 그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 3억하고 5억가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한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실제 주택건설 실적도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 300호란 말은 300세대 이상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최근 3년간 평균. 자 그러면 이런 조건하고 지급보증을 받으면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럼 발행 규모는 얼마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조건을 갖추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제가 최근 3년간 매년 1000세대씩 주택을 건설 공급했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저는 상환사채 발행 규모는 1000세대까지는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등록사업자의 발행 요건. 자 그러면 이 발행권자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주택상환사채는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승인은 누구는? 주택이니까 누구?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승인권자는 국장입니다. LH와 등록사업자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상환사채. 그러면 LH와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매입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채권은 기명증권이에요? 무기명이에요? 상환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기명이죠. 기명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을 타인에게 여러분이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명. 주택 상환 사채잖아요. 사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난리 나겠네. 주택 상환 사채는 원래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지예요. 양도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돼. 이게 주택 상환사채는 분양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는 오인 측은 타인에게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양도가 가능한 사유가 있네. 양도가 가능한 사유. 어떨 때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LH가 지금 현대가 뭐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채권을 샀는데 직업상 세대원이 다 저 제주도로 다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럼 여기 주택 지어주더라도 여기서 제가 살 수 없잖아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죠? 또 상속에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간다든지, 또 세대원 전원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네.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양도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아요?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의 A와 똑같잖아요. 분양권도 이런 경우 전매 제한 지역에서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권 전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근데 원칙은 기명입니다. 기명이고 원칙은 양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주택 상환사채는 회사채와 똑같아요. 회사에서 돈 필요하면 어때요? 채권 발행해서 채권 매입한 사람한테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현금으로 주지만 이건 주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채와 똑같기 때문에 발행할 때 액면대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네,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 초과 금지. 네, 3년 초과. 근데 여기서 3년 초과 금지란 말은 이 3년이란 말이 그러면 사채 발행일로부터 여러분이 주택에 입주하는 기간이 3년이란 말입니까? 아니고 제가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이긴 하지만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환 3년이라는 것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동호수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양권이 주어지는 기간까지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년 초과 금지. 그리고 주택법, 자 주택 상환사채는 제가 회사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주변에 잘 나오는 것. 아까 등록사업자가 채권 발행할 때는 반드시 지급보증 받았잖아요. 등록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등록이 말소돼 버렸어. 그러면 그가 이미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는 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다.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질문들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 나오면 그냥 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맞춰줘야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택 상환사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누가 채권 발행한다고요?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지방공사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주택으로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맞나요? 최근 발행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있으면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더라. 자, 마시고. 그 다음 3번.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입니까? 기명이죠. 상환 나오면 다 기명이에요. 기명증권이하고. 그리고 회사채니까 액면으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뭘로?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3번.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3년. 근데 이 3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예, 현대가 사채 발행한 그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지 여러분이 주택을 입주하는 기간까지가 아니에요. 공급 계약 체결일. 즉 동호수가 배정되는 거 쉽게 분양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 3년을 넘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택의 입주일까지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는 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에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은 주택 상환사채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자, 이제 주택건설 절차, 사업계획 승인 여기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자, 좀 쉬었다 하죠.